큰일 났네. 근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 이제 이게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떡진 거 맛있을 것 같아. 이게 거의 지금 이거 거의 지금 묵인데 묵? 이런 거 맛있어. 이거는 면이 아니야. 이제 묵이야 묵. 잘 끊어야 돼, 잘 끊어. 근데 이것도 또 먹을만하지 이런 게 또. 불어서 양도 많아져서 더 좋아. 넉넉한 양. 더 좋은 거 맞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느낌 볼게. 그냥 땅콩가루도 뿌려야 되는. 그거 가져가시죠. 저 괜찮습니다. 나도 일단 나도. 저 상황을 봐서 일단 먹어. 야, 일단 먹어. 맛있어. 괜찮아? 이 정도면은 괜찮아. 저도 조금만 맛 좀 보겠습니다. 묵을 한 사발 갖고. 우리나라 음식 같아 꼭. 약간 이게 도토리 묵이야. 예. 야 여기에 원래 저기 타이 맥주, 싱아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형 좀 적어줘봐. 이게 좀 한 덩어리 갖고. 짠이라도 할까요? 기분 낼게요. 예, 잠깐만 이거 한 덩어리만 형 보내고. 땡큐. 오케이. 짠. 예. 예. 야, 알지? 우리는 백곰을 본 사람들이야. 배꼽을 봤다라는 거가 진짜 흑곰은 대단한 많이 거야. 보지만 백곰은 그러니까. 많지 않아. 배꼽 진짜. 근데 남극 가서 고래 펭귄 봤으면 다 본 것처럼. 정말. 북극에서 북극 봤으면. 그러니까. 혹동고래 위다 아니 이게 위인 것 같아 나는. 혹동고래보다. 근데 혹동고래가 너무 가까이였어요 그때 전 남극에서는. 근데 진짜 이거 백곰은 보기 힘들잖아. 건빵 주고 막 받아 먹고 이런 곰이 아니니까. 혹동은 알려수가 많을 텐데. 그러니까. 불곰 이런 거. 백곰이 진짜 완전 설원에서만 사는. 얘네도 결국 이제 하얗게 진화를 한 거 아니야. 하얀 애들. 아니 근데 왜 남극이 없지? 남극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극은 일단 좀 동떨어져 있잖아. 어쨌거나 그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육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엄을 잘 친 애들도 좀 무리가 되지. 약간 날아다녔던 애들이 좀 갈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펭귄 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북극곰은 남극에 갔다 오면 잘 살라나? 쟤는 또 약간 하루하루가 잔치일 수도 있겠다. 아, 먹을 것도 많으니까. 많고. 북극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동물이 남극이 더.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이 하얀색인 것도 이 설원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하얀색으로 진화한 거지. 아니, 남극에 가보니까 펭귄의 개체 수는 진짜 걱정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보호를 해야겠지만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거는 아니고 그냥 걱정이 안 된다. 안심이다. 너무 많은 거는 제가 뭐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까지 모르고 네, 되게 잘 살고 있네 이런 느낌? 얼핏 봤을 때는 애들이 안락하다. 지금도 막 인구 감소랑 저출산율이 있잖아. 얘들은 꾸준히 우리 볼 때도 그렇지. 계속 알 품고 육아하고. 얘네들은 막 욜로족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야. 본능적으로 계속 할 거 아니야. 그 북극곰이 진화라는 게 저 그거 봤어요. 진화 시뮬레이션 봤는데 뭐 어떤 게 유리해서 그쪽 방향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라 하얀색도 나오고 검은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면 이제 유리한 선임만 살아남는 거죠. 맞아. 정확하게 알고 그게 있네. 진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화를 뭔가 사실 그런 것도 있어. 진화라고 하고 태화라고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스타크래프트를 따지면은 프로토스는 엄청 진화한 생명체고 저그는 굉장히 퇴화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사실 진화적으로는 방향성은 없어. 생존한 것 자체가 걔네들은 이미 잘 진화한 거라서 그걸 퇴화라고 보는 것도 그냥 우리 관점인 거고 실제로는 걔네가 환경에 맞게 잘 적응을 한 거야. 저그도 프로토스도 둘 다 잘 진화한 거지. 우리가 배울 때 뭐 진화할 때 우성, 열성 그거는 뭐예요? 그것도 우리가 정하는 건가? 아니 그거는 이제 뭐 더 많은 확률로 나오는 애들이 이제 우성인 거고 이건 그래요? 멘델 유전법칙이잖아. 예를 들어 그 뭐 알겠지만 멘델 유전법칙 강낭콩 해가지고 뭐 무슨 콩 해서 섞으면은 뭐 세 개는 이게 나오고 또 하나는 뭐 다른 게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좀 되게 단순화 시킨 거긴 한데 사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만은 없긴 하지. 그럼 식물이나 동물이나 무조건 진화를 하네. 무조건 진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이게 막 포켓몬도 진화라고 하잖아. 예? 진화. 네. 예를 들어 뭐 피카츄가 진화해서 라이츄 되고 뭐 이러잖아.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개체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진화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는 거대한 흐름인데 그 거대한 흐름에서 그 환경에 맞게 살아남은 게 이제 진화인 거고 엄밀히 말하면 막 피카츄가 라이츄 되고 막 뭐 버터풀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변태야, 변태. 진화라고. 개체가 변하는 거니까. 완전 달라지는 거니까. 완전 다르지. 진화라는 건 그냥 거대한 흐름.
예를 들어 지금 곰도 뭐 검은 곰도 있을 수 있고 갈색 곰도 있을 수 있고 흰 곰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 거의 다 설원이니까 흰 곰이 안 보이잖아. 검은 곰은 눈에 딱 띌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왔을 때 잘 보이는 곰은 먼저 죽었을 거고 안 보이는 곰들이 더 살아남았겠지. 그럼 시간이 흐르면 이제 흰 곰만 살아남는 거지. 포식자한테 유리하게 생존할 수 있고 검은 곰은 너무 눈에 잘 띄어서 먹힐 애들이 다 아래쪽에 도망가는 그래가지고 굶어 죽지 않았어. 그것도 있어. 근데 이것도 포식자한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제 포식자야. 그러면은 잘 숨어 있다가 덮쳐야 되는데 너무 눈에 잘 띄니까 이 포식자들이 도망가겠지. 그러면 그런 것도 진화라고 봐야 되나? 인간의 손이 닿은 개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옥수수라든가 바나나. 아, 그렇지. 아니면 돼지들도 그것도 진하지.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만약에 살찐 유전자 근데 얘네가 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키워. 얘네만 살아남아. 그럼 그것도 진화인가? 아 그것도 진화야? 인간에 의한 진화인 거죠. 인간이라는 환경, 인간이 또 최상의 포식자잖아. 네. 인간이라는 환경이 만들어낸 어떤 그 영향을 받든 진화인 거지. 그러니까 동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이런 탄광 많이 갔잖아. 지금 마인을 많이 갔잖아. 근데 마인 가면은 검은 나방 있고 흰 나방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두우니까 흰 나방은 잘 보이잖아. 검은 나방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이 탄광을 이제 뚫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방들이 딱 이렇게 보이는데 그 동굴에 이제 흰 나방은 사람들이 보이는 쪽쪽 죽인단 말이야. 근데 검은 나방은 안 보니까 못 죽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면은 거기는 검은 나방밖에 없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흰 나방이 검은 나방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냥 인간에 의해서 흰 나방이 도태된 거야. 검은 나방은 거기서 살아남은 거고. 그 거대한 흐름을 나중에 보면 우리는 진화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 형은 사람이 그런 진화에 개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도 어쨌든 자연의 일부지. 우리도 자연의 일부니까. 그러면 자연적이라고 봐야 아니면은 어쨌든 부자연적인 걸로 봐요? 그러니까 자연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야 돼. 자연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원래 통상적으로 인간이 개입을 하면 자연적이지 않다고 보잖아요. 그치. 근데 인위적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도 결국은 자연의 일부라긴 하니까. 근데 인간의 행동 자체가 자연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자연적이다라는 게 그냥 순리대로 본능에 충실한이잖아.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물을 사냥해서 먹고 우리가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하고 그런 거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뭐 재미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과연 자연적으로 볼 수 있을까? 자연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 그거 알죠? 자연적으로 동물 죽이는 거 사람만 그런 거 아니고. 아, 동물도 그래. 개나 고양이도 장난으로 죽여요. 다른 동물도 더 있을 거고. 쥐 같은 거 갖고 놀고. 저 강아지 본 애 중에 그냥 작은 동물들을 죽인 다음에 뭐 안 먹고 그냥 죽이기만 해요. 걔가. 그걸 몇 번 봤어요. 죽이기만 해요. 그냥 가면은 미친 듯이 가가지고 죽이고 먹지도 않아요. 그냥 죽이는 게 목표예요, 걔는. 그게 이제 습성이 남아있어 그렇잖아. 야생의 습성. 사냥하던 본능. 근데 인간은 사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복잡하지. 예를 들어 우리는 처음 본 생명체도 갖고 놀다 죽일 수가 있어. 습성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복잡하긴 해 이런 것들이.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방식에 맞게 진화를 다 한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누가 더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이제 우리 인류가 이제 최상의 포식자인 건 맞는 거고. 아니 아까 형이 뭐 개랑 늑대가에서 개가 진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야? 근데 그런 거 많잖아. 뭐 늑대가 진화해서 우리가 지금 개로 길들였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늑대랑 개가 공통 조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사람 유인원처럼? 그러니까 뿌리가 똑같은데 늑대는 늑대대로 진화를 해서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있는 거고 이제 우리 반려동물 개들은 또 개처럼 이제 진화한 거지. 그렇게 하고 결국 둘 다 끝까지 온 거야. 게임으로 치면은 3차 전직까지 다 한 거야. 근데 처음에 이제 아예 직업이 없을 때 딱 뉴비일 때가 같은 거지. 이브이네 이브이. 그렇게 봐야지. 그렇지. 그렇게 봐야지.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많단 말이야.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으면 그러면 동물원의 원숭이 언제 사람이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원숭이가 우리의 아래 단계가 아니라 이미 그치. 둘 다 따로 진화해서 그렇지. 이미 끝까지 온 거구나. 원숭이는 걔네도 끝까지 온 거야. 원숭이와 사람이 공통조상을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게 이미 걔네도 끝까지 진화한 거야. 그렇게 봐야 돼. 모든 생명체가 원점으로 쭉 올라가면 결국은 같은 조상 갖고 있는 거야. 그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진짜 복잡한 단계를 거치고 정말 무한한 시간이 흐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면
맨 처음에 지구의 맨 처음 씨앗 그거는 하나의 생명체가 딱 물에서 나와가지고 한 거예요. 최초의 생명체. 이제 루카라고 부르는 애가 있는데 있어요 또? 최초의 생명체. 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뭐 찾거나 이렇게 뭐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개념적인 근데 그건 있어. 어쨌든 우리가 무기물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고 네. 유기물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잖아. 네. 어쨌거나 무기물이 유기물이 돼야지 생명체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과학자들이 이제 그 무기물을 모아놓고 네. 원시지구랑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네. 막 이렇게 막 번개가 치고 막 온도가 어떻고 막 이런 것 만들어. 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거기서 유기물이 합성이 됐어. 네? 그러니까 재현을 한 거야. 원시지구에서 무기물이 아무것도 없는 유기물이 거예요. 돼. 돌에서 나왔다고는? 그러니까 무기물들을 모아놓고 비슷한 환경을 재현했더니 유기물이 합성이 된 거를 확인한 거지. 미생물 같은 게. 엄청난 거. 진짜요? 유기물이 나오는 거니까. 너무 신기한데 그거.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지. 걔는 어떤 정도의 뭐 미생물이었어요? 아니면 근데 미생물로 볼 수도 없고 그냥 유기물 정도인 거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생물들도 훨씬 복잡한 생명체잖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든가 훨씬 더. 그거보다 나랬다는 게. 근데 어쨌거나 유기물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근데 홍철이 형님 피신하셨는데 과학 얘기하니까. 그러면. 근데 돌에서 나온 게 신기하다. 그럼 결국은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왔다는 거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다고 딱 단언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영역인 거고.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든 것조차도 뭐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지 해석을. 그러니까 사실 과학은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신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은 진화론을 안 믿잖아요. 근데 형은 또 크리스천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종교인들 중에서도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서도 진화론을 가르치는 데도 있어. 왜냐면은 어떤 진화적 가능성을 갖고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측면들도 있으니까. 신이 맨 처음에 그 조그만 유기물을 만들었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어쨌거나 어떤 종교적인 관점인 거잖아. 네. 근데 과학에서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불가능하잖아.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빅뱅이었잖아요, 빅뱅. 그 빅뱅은 그럼 어떻게 썼던 거야? 그 빅뱅이라는 걸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알아. 네. 근데 그러면 그 빅뱅이라는 거는 왜 시작했는가? 그거는 설명할 수 없지. 그건 아직 과학자도 모르죠. 우리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건 알 수 없는 거지. 이유, 팩트만을 보니까. 그러니까 빅뱅은 아마도 가장 그럴듯하게 지금의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인 거고. 근데 왜 빅뱅이 왜 일어났지? 누가 이걸 일으킨 거지? 그거는 사실 과학의 영역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북극이랑 남극이랑 동물 다른 것도 신기하고 한쪽은 사람이 사는데 여기는 저기는 안 사는 것도 신기하고. 사실 다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한 거니까. 근데 이쪽은 확실히 와보니까 딱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지식 없이 오면 맞아. 사실은 그냥 눈 덮인 산, 뭐 풍경 이런 거고. 나는 진짜 스발바르의 식물들 공부 엄청 해갖고 왔는데 진짜? 형 식물이 없어. 지금 거의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건 거의 뭐 이끼종밖에 없어. 눈하고 이끼밖에 없어. 그러니까. 완전 여름에만 날 것 같은데. 아니면 돌아가야지. 조금 더 내려가야 되든지. 근데 식물이 살기에는 되게 좋은 환경 아니에요? 식물 살기에는 어렵다, 너무 춥지 근데. 그러니까. 그런가? 좀 빡세지. 너무 추운가? 혹독하지. 그러니까 툰드라 느낌으로. 또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해는 쨍쨍한데 또 반대로 따지면 또 흑야가 있으니까. 그러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꾸준히 용돈을 받을래? 6개월간 용돈을 2배로 주고 6개월간 아예 굶을래? 이런 느낌이니까 후자가 좀 더 혹독하지 않을까? 아니 뭐든 꾸준하게 좋긴 해. 연금이 좋지. 곰이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곰이 물개를 먹고 물개는 물고기를 먹고. 근데 그럼 그 물고기는 도대체 플랑크톤을 먹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바다에. 아니야. 바다에 먹을 거 많아. 들어가보진 알 수가 없네. 어쨌든 바다에 해가 비추고 해가 비추니까 또 이제 많은 것들이 또 만들어지고 바다에 먹을 거 많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확실히 남반구가 빡센 것 같긴 해. 뭐가요? 예를 들어서 살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반구의 동물들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근처에도 어쨌거나 땅이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았을 텐데 남반구는 정말 뚝 동떨어져 있잖아. 완전 바다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방법이 너무 없는 거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철저하게 고립돼 있는 상황인 거지. 그리고 또 그 주변에 그거 뭐지? 저희 건넜던 해협 있잖아요. 이름 뭐더라? 드레이크? 드레이크 해협. 얘네가 세상에서 제일 거친 바다인 이유가
자전인데 그 물살을 막아줄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거기서 얘네만 미친 듯이 도는 거예요. 손들이. 그치 전향력 때문에 네. 그럴 거 아니야. 남극 대륙이 약간 동그랗게 생겼고 그 주변에 있는 바다가 이제 공으로 치면은 딱 이 밑인데 얘네가 미친 듯이 도니까 근데 중간에 얘네를 막을 만한 섬이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쭉 계속 도는 거죠. 그러겠네. 그래서 건너는데 막 와, 파도 여기는 비교 안 돼, 솔직히.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배가 작았던 거지. 난 여기도 진짜 너무 놀랬어. 여기 배가 작아서. 그러니까 진짜 내 관점에서는 거의 바나나 보트 같은 걸로다가 지금 한 10시간을 바다를 간 거니까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빡세긴 했어요. 안 빡세는 게 아니고 빡세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딴 배 같은 게 사실 정상적인 배잖아. 정상적인 배? 응. 적당한 크기의 배. 우리가 보통 배라고 생각하는. 근데 나는 이렇게 조그만 배로다가 그렇게 오래 나는 갈 줄 몰랐어. 저 5시간씩 저는 그러니까. 이 정도 배로는 처음이에요. 보통 이제 태국에서 섬 들어갈 때 저 정도 크기의 배로 한 3시간까지 가봤는데 아니 내가 옛날에 그 사승봉도 가봤단 말이야. 처음. 승봉도에서 사승봉도까지 한 30분 걸려. 그때 탔던 배도 저거보다 컸어. 야, 30분 근데 갔는데. 같은 배를 탔지만 나는 멀쩡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같은 지역에서 다 태어나고 자랐잖아. 그리고 이거는 뭐 진화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유전자의 문제네. 조상이 달라서. 근데 이것도 결국은 그럴 수 있지. 극단적으로 하면 진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저희가 그냥 배 타는 게 생존의 문제가 아니지만 만약에 이걸로 생사가 갈릴 만한 사건이 있으면 이제 그럼 나는 죽는 거고 도태됐지. 우린 죽는 거고 형님만 살아남는 거서 이제 형님의 유전자만 퍼뜨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대한 배가 나오면서 나같이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지. 왜냐면 원래라면 작은 배밖에 없었다. 근데 나약한 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이미 도태되는 거야. 그 생각 들었어요. 그 뭐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음. 절대 맞다는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그 모든 생명체 본능적으로 같은 동족인데 약간 허약하거나 좀 예를 들어 뭐 좀 어디 불편하거나 그런 동족을 본능적으로는 조금 혐오하는 게 있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약간 못 배웠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는 장애인이라는 말이 없었고 장애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요즘에 병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제 그때는 뭐 애자 이러면서 되게 걔네가 근데 뭐 어른들한테 뭘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렇게 약간 약자 멸시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고 저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저기 한국 와서 병아리 이렇게 키웠는데 한 마리가 되게 허약해요. 막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낙조지 다른 것들이. 수탉들이 맞아. 진짜 괴롭혀요. 계속 맞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너무 괴롭히는 진짜 덩치 큰 수탉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얘가 너무 좀 딴나가지고 제가 걔를 결국 처단을 했어요. 이제 친척 불러가지고 얘 성격 더러우니까 뭐가지고 따라 파티했어. 따가지고 이제 파티하고 왜냐면 우리는 그 너무 약간 이렇게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그 암컷 닭이 너무 불쌍하니까 했는데 제일 센 애가 없어지니까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애가 또 똑같이 괴롭히지.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이에요. 서열이 있어요 수탉들이. 와. 근데 그게 보면서 제가 뭐 생각했냐면 이거는 뭐 성격이 어떻고 문제가 아니라 생명체가 본능적으로 좀 허약하거나 이런 유전자를 보면 그러니까 걔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종의 어떤 진화를 위해서 얘네가 일부러 도태를 시키려고 저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도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도태가 될 텐데 내가 볼 때는 그냥 성숙한 문명이 없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뭐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이제 아니까. 동물들은 기본이잖아. 근데 사람도 문명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약자를 일단은 버려. 왜냐면은 성숙한 문명은 약자를 일단 되게 지켜. 근데 그거를 되게 우리가 중요한 특성이거든. 교육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도덕 같은 거 배우면서 약자를 괴롭히면 안 되고 그렇게 배워서 우리가 아는 건데 안 배우면 본능적으로는 약간 제 생각에는 근데 보면 약자를 이거다? 멸시하는 게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성숙한 문명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 문명의 지속 시간이 꽤 긴 거야. 그러니까 금방 멸망하지 않는 문명인 거야. 삼체. 그러면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자가 도태되는 게 정확하게 맞거든.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강인한 사람들이랑 모여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서 그렇고 결국은 문명이 커지고 사회가 커지면은 약자는 무조건 생긴다. 근데 약자를 좀 도태시키잖아. 그러면은 이 그룹에서 언젠가는 무작위로 약자들이 탄생을 할 텐데 그게 이제 내 유전자일 수도 있고 어떤 유전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약자를 도태되는 문화가 있으면은 이제는 서로가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야. 혹시나 이제 내가 약자가 됐을 때 나도 도태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신뢰 못하니까 내가 온전히 이 사회에다가 에너지를 못 쓰고 개인적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사실 사회가 커질 수가 없잖아.
야 근데 그런 건 너무 신기하다. 예를 들면 살아보니까 우리가 같은 교육 과정에서 자라났잖아 한국에서. 그럼 그 교육 과정으로 치면은 그 학습을 잘 따라하고 좋은 성과를 냈던 이제 너 같은 친구가 우성이잖아. 그리고 나 같은 애가 이제 열성인 거잖아. 근데 어쨌든 사회에서 쓰일 때는 다른 포지션으로 또 갔을 때는 내가 또 우성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열성이라고 막 괴롭히고 약자라고 막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근데 형은 그러니까 어떤 우성열성이라기보다 형은 이제 약간 그 분야가 달랐던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예를 들어 진짜 불편한 분들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은. 저는 제가 키가 작으니까 키를 예를 들게요. 뭐 키 작은 사람이 약자라고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지금도 뭐 여자 남자를 볼 때 좀 키를 선호하는 게 있고 뭐 반대도 있을 거고. 근데 형 말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키 작은 사람이 만약에 약자라고 한다면 제가 66인데 제가 만약에 뭐 60대 남자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 혐오해서 도태를 시켜 그렇게 도태를 시키다 보면 결국은 제가 약자가 되는 순간이 올 거잖아요. 계속 도태를 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187도 약자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비유되는데 그러니까 딱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누군가가 어디 한쪽이 불편해. 뭐 다리가 불편하던가 팔이 불편하던가. 근데 살면서 그런 일이 또 누구나 벌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은 나는 건강했을 때는 도태를 시켰는데 어느 순간 내가 똑같이 불편해졌을 때 그 모두가 나를 도태시킬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나는 너무 불안한 거야, 삶 자체가. 그러면 사회가 커지기보다는 그냥 우리 작은 집단,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집단, 나를 버리지 않을 그 집단들끼리만 이렇게 그 무리를 짓겠지. 그럼 더 이상 커지질 못해. 아 거기서만 끝나는구나 그냥. 근데 이제 인류는 엄청 거대한 사회를 만들었잖아. 여기서는 이제 어떤 약속이 있냐면 혹시나 누군가 약자가 나와도 모두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약자를 지키는 거에 솔선수범하는 거지. 그래야 사회가 커지는 거야. 사회 안전망 같은 거 그런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종교거든. 종교. 종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같이 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알지만 처음 봤어. 무리가 커질수록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 생길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당연히 없겠지. 근데 그 사람의 종교를 물어봤어. 내가 A 종교인데 그 사람도 A 종교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A 종교의 교리를 알아. 그 교리 안에는 보통 타인을 배려하는 게 들어가 있거든. 약자를 모아하고. 그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아군이라는 판단을 해서 빠르게 같은 편으로 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남아있는 종교들이 그 남을 배척하거나 배려하지 않거나 뭐 예를 들어 뭐 그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굉장히 무시무시한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종교는 거의 다 멸종했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면은 그런 종교는 내가 신뢰할 수가 없거든. 근데 어떤 종교가 어떤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그 종교라는 것만으로 내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굉장히 큰 무리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종교의 탄생도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네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어쨌든 그 과학만으로 할 수 없는 거를 해낸 거니까 종교가. 과학이 옛날에는 그렇게 발전을 못했으니까 설명을 다 못하니까 이제. 그렇지. 근데 그거를 또 종교를 과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지. 그게 어떤 종교의 모든 걸 관통한다고 볼 수는 없어. 아무튼 제가 그 닭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약자를 멸시하는 게 원래 동물적으로 본능적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남중당구 나왔잖아요. 남중당구가 특히 좀 그런 게 심했어요. 약자를 되게 무시하고 막 그래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머리가 좀 이제 커지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덜하긴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진짜 심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건 것 같아. 모르겠어. 뭐 그러니까 환경이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도 다 다른 곳을 나왔고 지역도 다 달랐지만 그러니까 나는 막 살면서 그냥 뭐 내 성향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한 적 없어. 막 약한 친구를 막 더 이렇게 한다거나 우리 학교도 좀 전체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차 타고 올 때 버스를 타고 이동했잖아. 형은 어느 자리가 좋아 그래서 나 뒷자리 그랬더니 형은 맨 뒷자리였는데 거기는 사실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전용석이거든. 뭐 그렇긴 하죠. 나는 항상 맨 앞에 앉았어. 근데 그게 있어요. 거기 앉는 사람들은 거기 앉는 거를 잘 나간다고 생각해서 앉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앉는 거야. 맞아. 근데 앞에 앉는 사람들은 약간 의식을 부러워. 해. 약간 부러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의식해서 저기 앉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고 앞에 앉는 사람 찐따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찐따인 거예요. 맞아. 거기 앉는 사람들은 아무 신경 안 써. 맞아. 자연스럽게 앉거든. 뒤가 재밌으니까 그냥. 근데 내 친한 친구들 뒤에 앉으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막 의식하면서 이제 앞에 앉으면 찐따고 나한테 너드잖아. 난 어떻게 하냐면 앞에 앉으면서
버스의 엔진 위치랑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앞좌석이 제일 안 흔들려. 어. 그러니까 나는 멀미를 많이 하니까 나는 앞바퀴랑 가까운 쪽에 앉는 게 나한테 유리하다. 저도 그건 맞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드가 아니라 그건 스마트지 스마트.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앉는 거 이건 너든 거야. 근데 너든데 그런 거 있죠. 뒤에 앉은 사람들끼리 엄청 재밌잖아요. 맞아. 거기서 막 게임하고 막 신경 쓰여. 그거 들리면 되게 시끄럽네 하면서도 맞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저기 한번 껴보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그런 욕구가 있죠. 맞아. 저는 너무 잘 알죠. 근데 부럽지, 그 부럽지.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아깝다. 형은 잘 나갔구나. 나는 뭐 너드였어 이건데 난 잘 나가지 않았다. 형은 모르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게 원래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잘 나는 나가는 근데 내 사람들. 생각은 그거였던 거지. 나는 잘 나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나는 너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앞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뭐 좀 가까웠고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가까웠고 근데 그 친구들이 보통 우리 어렸을 때는 특별한 게 없이 뭐 싸움을 잘한다거나 맞아. 뭘 하여튼 잘하면 그치.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 맞아. 뭐 체구가 크던가 운동을 잘하거나. 그거 덕분에 난 되게 잘 진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나한테 저런 싸움을 잘한다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다른 걸로 뭐 이렇게 좀 근데 형님은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홍철이라는 사람은 노홍철이라서 맞아. 무슨 뭐 너드다 이런 걸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형님은 아예 별개로 봐야 되고 맞아. 형은 진짜 특이한 사람이야. 그 그러니까 정의할 수 있는 건 저희 정도나 맞아. 정의할 수 있는 거고 형님은 그냥 어나더 레벨. 군대에서도 형님 같은 사람은 아마 전국에 한 명 있거든. 진짜 없을 거예요. 신기하게 했어. 아이덴티티가 그냥 노홍철이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노홍철이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왜냐면 안 앉으려고 해도 그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형님을 너 어디가 빨리 와 야 일로 와. 좀 너 그런 일로 와. 그런 그치. 느낌. 그치. 재밌으니까 그런 거죠 뭐. 재밌네. 야 근데 이것도 재밌다. 자기 포지션에서의 이런 얘기도 되게 재밌다. 나는 나대로 그냥 또 행복했어. 앞에 앉으면서 멀미 안 하니까. 나는 그 앞에 앉은 친구들은 아까 너드라고 표현했지만 나는 너드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우월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스마트한 친구들이부터 선생님이 맨 앞에 앉으시고 그 주변에 아까 맞아. 모든 친구들 포진처럼 괜히 선생님한테 평소에 못 물어봤던 거 막 질문하고. 그러니까 반장이나 그 요직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 총무, 요직. 서기까지 봉사부장 이런 거 말고 회계 뭐 이런 근데 남중남고는 사실 그렇게 창피한 거 없더라고. 별생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미술학원 다녔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미술학원에서도 여자애들이랑 되게 잘 노는 무리가 있었고. 그치. 이제 저랑 한두 명은 약간 완전히 거리를 두는. 거리를 둔 게 사실은 못 노는 건데 말로는 우리 지금 고3 고인데 이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막 미술학원에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막 놀고 하는데 그 남자 그 약간 찐따물이라고 해야 되나? 둘이 막 탁구 치면서 우리는 일부러 저렇게 약간 뭐 유치한 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탁구 스킬 개연습하면서 막 스피 넣는 거 하고 막 이게 멋있는 거지. 저기서 막 히히덕거리고 뭐 그런 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어. 그러네. 너무 현실이다. 진짜 너무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번 여행도 그러니까 빤이랑 여행 다닐 때도 물론 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너무 달라서 재밌고 거기에 이제 또 걔도 같이 왔잖아. 완전 또 우리랑 또 다른 완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바다에게는 그러니까 저랑 형님도 여행 스타일이 비슷한 거지. 그치. 생활 패턴은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형도 완전 다르고. 나도 완전 달라 보니까. 형이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할 줄 몰랐어. 나는 근데 보기에 이게 막 돼지는 아니잖아. 돼지가 아니에요. 근데 먹는 걸 진짜 좋아해. 그리고 나는 미식가도 아니야. 그러니까 못 먹는 게 있고 막 까다롭지도 않고 그냥 대식가야. 형 그냥 먹방 채널 하나 파. 나 먹방 너무 하고 싶은데. 아니 해요. 아니 근데 또 난 돈도 얼마 안 나는 들고 과학을 했잖아. 먹방을 먹방하잖아? 과학적으로 이게 왜 맛있는 이제 거야. 쟤는 또 초심 잃고 왜 저러냐 이런 얘기 한다고 또 뭐 먹기만 하고. 아닌데 난 너가 설명할 때 우리 뭐 후첨 뭐 이거 할 때도 전첨할 때도 라면 겁나 과학적으로 빼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랑 이걸 왜 후에 첨가하냐 전에 첨가하냐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줬잖아. 난 그게 재밌던데. 알잖아요, 형. 어떤 무슨 짓을 해도 초심 잃었다는 말은 무조건 해요. 맞아. 그냥 걔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초심을 잃어야 돼. 그리고 모든 유튜버가 똑같이 다 들어요. 그냥. 심지어 형님한테도 그래요. 옛날에 그 무한도전 때 광기가 없다. 아니 언제 그러니까 그게 10년 전인데 그럼 당연히 달라져야지. 지금 형님 나이가 지금 있으신데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초심을 안 잃는 거는 큰 문제인 거야. 왜냐면 모든 환경이 바뀌는데 내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는 이건 사실 예를 들어 도태 아니야 도태? 아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음마 아파트 같은 느낌이잖아.
모든 곳이 다 발전을 하는데 정말 그대로 그 기억나지? 음마아파트의 뭐 100년 후 막 그 자동차 하늘 날고 막 이랬는데 원로 가수 아이유 뭐 7순 8순 뭐 해가지고 그 아파트는 딱 그대로 있어. 그렇지, 응.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주변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오히려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런 거에 낚여가지고 변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대로 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그라지는 유튜브를 봐서 맞아. 그 독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이 유튜버 망하게 하려는 하고 약간 악질적인.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내가 이 채널을 처음 봤을 때 초심을 잃어야 되는데 옛날 같은 스타일을 고수하는 이제 본인의 약간 조금 더 변화하지 못한 거를 조금 아쉬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은 변화하고 있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 흐름을 타고 변화하면 좋은데 계속 옛날 거를 고집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같이 변하는 수많은 다른 구독자들을 못 따라가는 거야 이 사회의 어떤 변화를. 저는 망령이라고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클럽에 가서 내가 클럽을 안 가봤지만 클럽도 가면 막 시대별로 춤추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뭐 한 60년간 꼭지점 댄스를 추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얼마나 이제 도태되는 거야 요 클럽 안에서. 지금도 그런 거 많아요. 뭐 요즘 노래는 옛날 노래에 비해서 뭐 영혼이 없고 별로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도 노래 좋은 거 많잖아요. 아 좋은 거 많지. 물론 저도 지금 노래도 듣고 옛날 노래 듣는데 그냥 푸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못 얼마나 따라가는 거야 그냥. 또 좋은 노래 리메이크도 많이 되는데 그런 정보가 없는 거야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계속 아쉬워만 하고. 나는 그렇게 초심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도 그거 알아?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막 오랫동안 공개된 채로 살 줄 몰랐는데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그 초심을 잃었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처음에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인 거 알아?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한테 악플 다는 사람도 초심을 잃고 악플 크게 달지 않아. 그냥 초반에 그냥 그냥 이 정도 털다가 이 사람도 이제 끝까지 우리를 바라봐주면서 끝까지 이걸 달아줘야 초심을 잃지 않는 거잖아. 근데 그걸 다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못 봐. 악플러들도 초심을 잃는구나. 초심 잃었네? 악플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한테 꾸준히 하는 사람 봤어? 없어. 거의 아무리 길어야 1년이긴 해요. 맞아. 아이디를 한번 체크해봐봐. 맞아. 진짜 길지 않더라고. 한때 열심히 달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경우 되게 많고. 초심 제일 빨리 잃래. 그러니까 그거 초심 잃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초심을 잃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분들이 초심을 좀 잃어서 변화해야 돼. 아무튼 뭐 딴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형 먹는 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라면 끓이는 것도 형 레시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근데 형이 모든 음식을 그렇게 먹진 않잖아요. 고기도 그렇게 먹어요 과학적으로? 나 고기도 완전 과학이지. 난 고기 굽는 거 진짜 좋아해. 마이야르바는. 그 채널을 파요. 근데 과학적으로 먹는 채널을 하나 파요. 먹방 하고 싶다. 저는 근데- 오히려 그리고 떠날 과학? 떠날 거야. 그걸 바꿔요. 먹을 과학으로. 먹을 과학으로. 네. 떠날 먹으러 과학 떠나는 괜히 여행 건드지 마세요. 밥그릇 뺏기니까. 하지 마세요. 안될 과학이 왜 안 될 거야? 이름이?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영상을 찍었어. 한 2개 정도를 찍고 이제 편집을 해서 봤단 말이야 같이. 근데 모여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보면서 절로 욕이 나올 정도로. 본인이 봐도. 본인이 봐도 야 누가 이거를 보겠냐? 그러면서 와 정말 더럽게 재미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걸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렸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걸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 자체가 이거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 아예. 가망이 없다.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는데 거기다 추가로 이제 그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세상에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이 두 가지를 넣어서 안 될 각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부에서 얘기 많았지. 이제 왜 자꾸 부정적인 이름을 쓰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안 좋은 네이밍이에요. 맞아. 진짜로. 맞아. 원래 그래서 이렇게 네이밍 하잖아요. 진짜로 안 돼. 안 돼. 이 얘기를 우리가 이미 했어. 내부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말을 이름에 쓰면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거나 안 될 각오를 했는데 잘 되니까 이제 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 붙여서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거야. 이렇게 해서 긍정으로 바꿨지. 그냥 계속 잘 되고 있지 뭐 그냥. 근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폭발한 건 그 형님이 침투브 나와가지고 어쨌든 터진 건 맞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궤도가 먼저 유명해진 건 제가 왜냐면 저도 형님을 먼저 알고 안 될 과학을 알았으니까 그거는 순서가 그렇게 되긴 해서 안 될 과학이라는 네임이 사실은 뭐 지금은 너무 잘 하고 있지만 처음에 지을 때 보통 그렇게 지가 안 돼가지고 맞아. 그게 뭐냐면 보는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이 없나 보다 재미가 없나 보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버리니까
저는 별로 안 좋은 약간 그렇죠. 자기가 약간 스스로 약간 이렇게 된 거잖아요. 더 약간 위축돼 있는 느낌. 되게 안 좋은 네이밍인데. 근데 다 갖다 붙일 수 있네. 그치. 먹는 거면 뭐 소화될 까. 그치. 그래서 실제로 뭐 떠날 과학, 뭐 잘 될 과학, 그 다음에 뭐 안 될 실험. 실험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실험들이 좀 많아서 안 될 실험도 있고, 뭐 안 될 공학도 있고. 먹방 컨텐츠가 사실 되게 많아서 흔하긴 한데도 그걸 과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건 없으니까 그거는 형님이 하면 딱 맞을 근데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 게 그리고 내가 침투브 나가서 막 9시간 10시간 하잖아. 그 원동력이 한 5시간 6시간 하고 나면은 이제 병건이가 치킨을 시켜준단 말이야. 보통은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거 먹을 생각에 에너지가 넘쳐. 그리고 딱 그걸 먹고 나면 또 에너지가 넘쳐. 침착민님은 그 부분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주면 안 되는데. 맨날 힘들어하시면서 그걸 왜 사줘? 아니 실제로 근데 안 사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 빨리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제 내가 나 빨리 가라는 거잖아. 너무 치킨 먹고 싶다고. 그럼 또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시켜주지. 또 이렇게 침착민님이 막 이렇게 막 하지는 못하니까 강단 있게는 또 못하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또 길게 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진짜 나한테 미안해서 그렇거든 항상. 그러니까 길게 하는 거 자기는 사실 완전 상관없는데 이게 내가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방송할 때는 막 이러는데 나도 막 9시 10시간 하고 나면은 내가 막 며칠 아파.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냥 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엄청 열변을 토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지금은 그래서 이제 침착맨님이 한 오후 1시 2시쯤 시작을 해가지고 밤에 끝내니까 예전에는 막 새벽 4시 5시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녁 때 와서 새벽 4번 4시 5시까지 하니까 그러고 나서 한 며칠을 막 알아. 몸살이 나갖고. 야, 근데 그 나는 본 적이 없어서 물어본 건데 어떤 주제 한 주제가 9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아니면 거대한 주제를 하나로 예를 들어 발사체. 지금처럼 막 이거 막 하는 거야? 지금처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준비를 해요, 형님. 그러니까 지금 준비 아예 그 긴 플로우를 준비를 해오는데 사실 뭐 한 2시간 분량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발사체 역사 최초의 이제 로켓부터 시작해서 쫙 가는 거야. 근데 쭉 가서 이제 현재 지금의 스페이스 X와 이제 우리나라 누리호까지 오면은 이제 그 긴 플로우에서 이제 딱 종결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병건이가 진짜 좋은 질문을 때려. 오. 근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내가 여기서는 시간상 못 넣었지만 누가 이 질문을 딱 넣어주면은 할 얘기가 이만큼 있는데 아, 스루패스구나. 걔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딱 때려. 나도 왜냐면 내가 얘는 오늘 뭘 할지를 아예 몰라. 자료 자체를 내가 그날 가져와. 그러니까 PPT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PPT를 그날 처음 보는데 중간에 탁 차는데 이거는 그냥 몸만 대면 꼴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두 시간이 늘어져. 근데 이런 질문을 중간중간에 한 다 대여섯 개 껴넣으니까 9시간 되는 거지. 그럼 이제 형님이 길게 말하는 이유는 침착민님 때문이잖아. 사실은 그렇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침착맨 때문이야 이거는. 나도 짧게 하고 싶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길게 하는 걸. 맞아. 그리고 막 길게 해서 침착민님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런 거를 사람들이 엄청 즐겨요. 나한테는 근데 이게 진짜 큰 감동인 거야. 왜냐면은 내가 이제 아프리카 TV 시작을 했잖아 방송을 처음에. 그때는 그 아프리카 TV가 이제 그게 있어. 그 한 번에 푸시 알림을 해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 그 아프리카 TV에서는 우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처음에 우리가 이거 시작하게 된 것도 아프리카 TV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거든. 건전한 방송하고 방송이니까. 싶다. 근데 거의 유일한 공식 방송이자 그 교양 방송이니까 아프리카 TV에 우리를 더 많이 보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한 400명, 500명 보고 있다가 딱 정확히 우리가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매주 월요일 밤에 한 주도 안 빼놓고 했어. 거의 5년 동안. 와. 근데 9시 15분에 딱 푸시 알림을 쏴. 그러면 이제 앱이 깔려져 있는 모든 사람한테 알림이 가서 확인을 누르는 순간 우리 채널 접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강제 접속인 거야 거의. 그러니까 딱 9시 15분이 딱 되는 순간에 갑자기 동시 접속 숫자가 막 2,000, 3,000 막 올라가. 와. 그리고 막 올라가 막 10,000명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나는 그 타이밍을 알잖아. 그럼 막 이야기하고 있다가 9시 15분 딱 됐어. 그럼 사람들이 막 들어오단 말이야. 그럼 그때 내가 이제 막 얘기를 해봐. 여러분 진짜 재밌는 과학 이야기다. 여러분이 평소에 듣던 얘기가 아니다. 제가 진짜 재밌게 준비했다. 5분만 들어라. 5분만.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욕을 막 써 사람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제목이 뭐 예를 들어 전자기학의 뭐 무슨 발견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럼 딱 들어오자마자 딱 두 글자 딱 치고 나가. 딱 야발 치고 딱 나가. 그러면서 아니면 졸못 딱 치고 나가. 그러니까 우르르 들어왔다가 내가 근데 그 나가는 와중에 계속 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5분만 들어달라. 진짜 너무 재밌다 이거. 정말 5분만 들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막 10명, 20명이 이제 또 듣다 보니 꽤 재밌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커진 건데
근데 그때는 내가 심정이 막 호소를 하는 거야. 5분만 들어달라. 그러니까 과학을 이렇게 애골복골해도 안 듣는구나 사람들이. 근데 이제 침착맨 방송 나가면은 내가 9시간을 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채팅에 막 올라오는 거야. 막 1000명이 벌써 가냐고? 너무 아쉽다. 1시간만 더 해달라. 2부 해라. 30분만 더 해달라. 막 만 몇천 명이 막 그 얘기를 하니까 10년 전하고 상황이 너무 바뀐 거지. 아프리카 형님들이 아무래도 좀 본능적인 게 있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를 최근에 또 이제 그 장지수라고 지수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잖아. 근데 도와주라면 갔어. 근데 가니까 이제 되게 호의적이더라고 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다 나를 알고 이제 막 들으려고. 형님은 이제 인방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알죠. 그래갖고 사실 나 너무 또 감동했고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난린 거야. 예전에는 막 내가 애골복골 해야 들어줬는데 지금은 막 이제 와 너무 재밌다, 너무 대박이다, 막 궤도 너무 웃긴다. 나한테는 그래서 이제 그 길게 한다라는 게 좀 감동 포인트가 있지. 그리고 주제 자체가 사실 과학 얘기는 선생님이 해주는 되게 따분한 그런 거고,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뭐가 있냐면 그 선생님들이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뭐 못 외운다고 맞기 싫으니까 암긴 하지만 그 맞는 것만 피한 다음에 다시 또 까먹는단 말이에요. 맞아. 그게 의미가 없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 좀 재밌게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아쉬운 게 교육 과정이 너무 타이트해. 학생이 알아야 할 게 요만큼만 있으면 나머지를 정말 재밌는 이야기로 채울 수가 있는데 지금의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너무 짧은 학기 동안 다 집어넣어야 돼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을 아무것도 못하고 핵심만 말해야 되는 거야. 나 같아도 이제 핵심만 말을 하면 사실 재미없겠지. 그 안에 막 곁가지들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해도 돼 선생님들 이야기를.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다 자기 사정이 있을 거고 교육 과정도 어쨌든 간에 진짜 뭐 과학을 알려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험 봐가지고 그치. 이 친구가 머리가 좋은 친구냐 아니 가려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치. 이제 그래서 그런 거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들이 뭔가를 더 노력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오히려 학교에서 못 듣는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들으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내 이야기를 들으면은 학생들이 그 놀 때도 죄책감이 없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시험 기간에도 다른 유튜브를 보면은 죄책감이 드는데 우리를 보거나 이제 내가 나오는 콘텐츠를 보면은 죄책감이 없다는 거야. 저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형은 확실히 그냥 과학 얘기잖아요. 저는 뭐가 있냐면 저는 애초에 교육을 위해서 만든 영상도 아닌데 그 세계지리 가르치는 들어가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제 걸 틀어준대요. 야, 그거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그 수업을 위해서 만든 게 절대 아니잖아요. 괜찮다. 저 그냥 여행할 때 그냥 뭐 헛소리나 하고 그러는데 이런 들은 정보들을 또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를 해도 어쨌든 거기 가서 그걸 찍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북극에 와서 여기가 석탄이 많이 나는 걸 봤잖아요. 그치. 근데 저희는 그걸 찍으러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노출을 하고 뭐또 규모도 네. 얘기하고 뭐 유래도 얘기하고. 그 학생들이 그걸 보면은 노르웨이 북쪽에 스발바르라는 섬은 석탄이 많구나라는 거를 그치. 알고 근데 지금 이제 여기가 석탄을 안 쓰고 이제 디젤을 쓴다 이제 석탄이 약간 쇠퇴하고 있다가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은 학생들도 어쨌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잖아요. 야 이거 수능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심지어 막 그러니까 수능까지는 아니지만 시험 문제도 막 제가 언급될 때가 그러니까. 있고 스발바르 제도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제 유튜브만 보고 세계지리 뭐 만점 받았다고 뭐 고맙다고 DM이 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유튜브 한 게 나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물론 도와주면 너무 보람차긴 하지만 헐씨 내가 이렇게 막 그거 할 사람은 아닌데 약간 그런 게 있죠. 근데 좋긴 좋아요. 기분 되게 좋아요. 그치 그런 거 있지. 그리고 저 약간 솔직히 말하면은 막 공항에서 뭐 요즘엔 좀 알아보시는 분 많으니까 사실 뭐 이렇게 반갑다고 할 때 제가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뭐 항상 그렇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몇 개월 전에 또 공항에서 누가 알아보셔가지고 뭐 이렇게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세계지리 선생님인데 수업 시간에 제 걸 자주 틀어준대요. 근데 제가 그거 듣고 진짜 이러면서 아니 제 걸 왜 틀어주시니까 도움 진짜 많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많이 한다는데 되게 뿌듯한 거예요. 너무 좋다. 그 선생님도 되게 시험 문제를 되게 창의적으로 잘 내시는 분인가 보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우리 채널도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보기 위한 영상은 아니잖아. 네, 그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 담겨. 흥미가 위주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교육에서 트시는 거는 조금 좀 진취적인 선생님들이야. 그리고 이게 저도 뜻하지 않게 저는 그냥 제가 여행하는 거 좋아서 그냥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되게 잘 몰라요. 어. 그러니까 한국사, 세계사 다 잘 모르는데 억지로라도 알게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모리타니 철강석 그것도 여기 철강석 열차가 왜 있지? 아 프랑스가 이거를 그 매일매일 가져가려고 이걸 설치해 놓고 아 그럼 모리타니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구나를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어도 거기서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세계 역사를 아예 무시하는데도 야금야금 조금씩 알아요. 이제 이거를 좀 정리하면 더 잘 알겠지만 그거는 뭐 핑계긴 한데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긴 한데 괜찮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좀 알게 되더라고요. 세계사를 이렇게 정리하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딱 책이 나오는 거지. 빠니보틀과 함께하는 세계사 여행 해가지고 각각 세계사가 정리되고 그거랑 연관된 영상이 마지막에 QR로 들어가갖고 네 영상을 또 보고 이거 출판 한번 제의 오겠는데? 형이 써주세요. 저는 야, 넌 되게 행복해 보인다. 야 출판사 한번 붙이면 돼. 왜냐면은 진짜 그 각 네가 정말 많은 나라를 갔잖아. 네. 그 나라의 세계사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 밑에 관련 영상을 보면은 이걸 보고 영상을 보면은 쏙쏙 들어올 거 아니야. 아 근데 제가 책제의 진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시작한 이래로 진짜 농담 안 치고 50번 넘게 왔는데 엄청 오겠는데. 다 거절한 게 내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책을 쓰냐라는 생각 때문에 안 쓰게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쓰는 그러니까 제 영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쓰는 건 오케이. 근데 제가 쓰는 거 완전 저는 반대. 제가 아는 게 없는데 뭘? 야, 예를 들어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거지. 세계사 선생님이랑 너랑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세계사 내용을 쓰고 이제 네 영상 이렇게 해갖고 IP를 네 거를 활용해가지고 빠니보틀과 함께하는 세계사 여행 이거 내가 볼때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뭐 중학교 필수 도서 뭐 고등학교 필독 도서 이런 것들 있잖아. 네. 전국에 다 팔리는 거야. 아 그 책을 쓸만한 그릇이 못 떠가지고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뭔 느낌인지 아시죠? 괜찮은데? 아무튼 그렇게 좀 유튜브 하면서 되게 뿌듯한 순간이 있더라고. 그 맛에 하는 거죠. 네, 그 맛에 하는 거예요 진짜. 맞아.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아우 좋다.